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개념 신우 때문에 남편과 대판 싸운 30대 여성입니다. 남편하고는 사회생활을 하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당시 남편은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학원 선생님이었죠. 사는 곳도 멀지 않았고 성격도 잘 맞아서 연애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하루는 아는 분이 미국으로 넘어와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며 같이 가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나름대로 프로포즈 아니었나 싶네요. 아무튼 당시 저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남편도 사랑했기에 그러겠다 했고 그렇게 저희는 급하게 결혼식을 올린 뒤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의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영어를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시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바로 출근을 시작한 남편과 달리 저는 집에서 남편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영어를 익혔고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도 하며 그렇게 제 나름의 일상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까워진 사람들을 통해 지금의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죠. 제가 미국에서의 지 세월을 여기에 전부 다 적을 순 없지만 그래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정말 노력하며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자리 잡고 살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달 초였습니다. 웬일로 신우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참고로 저와 신우의 사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남편과 미국에 간다고 했을 때 신우가 한다는 말이 저한테 자기 동생 등골에 빨대 꽂으러 가냐고 했으니까요.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이라도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 남편을 따라가기로 하긴 했지만 분명 먼저 가자고 한 건 남편이었는데 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으니까요. 게다가 자기도 애 키우는 전업주부면서 저런 소리가 나오나 싶대요. 정말 남편 누나만 아니면 아는 체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식을 올릴 때도 정작 어머님 아버님도 별 말씀 없으셨는데 신우가 예당과 혼수를 들먹이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동생은 탄탄한 직장도 있고 집도 준비했는데 저는 왜 빈손이냐고요. 하지만 직장이야 그건 뭐 까놓고 말해서 저랑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자기가 가고 싶어 해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제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은 미국에서 집이라는 게 한국처럼 몇 억을 한 번에 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 명의로 월세 계약만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자기 동생이 집을 해가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솔직히 마음 같아선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그럼 중간은 가는데 무식하게 왜 떠들어대냐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빈손 아니었거든요. 친정어머니가 자리 잡을 때 필요하면 쓰라고 주신 3천만 원에 제가 따로 모은 돈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현찰만 놓고 보자면 남편은 자기가 모았다는 2,500인지 그게 전부라 제 반밖에 되질 않았네요. 한편 신우가 한 번씩 헛소리를 하면서 제 속을 헤집어 놓을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미안하다 자기 누나가 원래 이상하니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저를 달랬고 저는 그래 미국 가서 살게 되면 내가 신우를 몇 번이나 보고 살겠나 싶었죠. 그래서 솔직히 미친 X라고 생각만 했지 그걸로 남편과 결혼을 할지 말지 그런 건 고민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결혼 전에 2번 보고 결혼식 날 보고 그리고 본 적이 없었네요. 아, 남편이랑 휴가 겸해서 미국에 사는 동안 한국에 딱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신우가 자기 스케줄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날 보기로 했다 취소하고 그래서 다음날 보자 하니 또 펑크 내고 그래서 열받아서 안 보고 들어왔었네요. 아무튼 그런 신우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받지 말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혹시 서울에서 무슨 다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싶었죠. 한국에서 미국까지 아무래도 물리적 거리가 있다 보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냥 했답니다. 날도 덥고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시원찮은 얘기에 약간이긴 했지만 했던 긴장이 풀어지고
그래서 그냥 잘 지낸다 형님도 잘 지내시냐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듣자 하니 자리 잘 잡고 산다면서 좋겠네 그러대요. 저는 그 말에 딱히 뭐라고 대꾸해야 하나 싶어서 뭐 남들처럼 살아요 하고 웃고 말았고요. 그리고 시계를 보니 회의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가봐야 한다고 다음에 통화해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집에서 일하는 거 아니냐며 좀 신경질적으로 한마디 하대요. 그래서 재택은 맞는데 그래도 일하는 건 다른 직장인들하고 똑같다고 출퇴근 시간도 다 정해져 있고 회의도 하고 다 해요 하면서 저 진짜 가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한 2시간이나 지났나 남편한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적혀있기를 신우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서운하다며 펑펑 울더랍니다. 10분 넘게 통화하는 동안 제가 말이라도 언제 한번 놀러오세요 소리를 안 했다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자기 누나가 원래 좀 예민하지 않냐면서 그냥 인사치레로 한번 놀러오라고 해달라나요? 황당해서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원래 마음에 없는 말, 책임지지 못할 말을 경솔하게 내뱉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남편도 직장에서 신우한테 시달렸을 걸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신우한테 제가 아까 급하게 전화를 끊느라 한번 놀러 오시라 소리도 못했다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미국 한번 오세요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 일이 있고 정말 일주일도 안 지나서 다시 신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은 목소리로 저에게 옳게 하더니 여름 휴가를 미국으로 가기로 했어 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대요. 예의상 오라고 한 건데 진짜 온다고 싶었으니까요. 원래 신우가 저렇게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 정말이지 순간이었지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대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신우더러 정말 오려고요?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국이 전부 다 제 땅도 아닌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어디로 가시냐니까 신우가 저더러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당연히 저희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해부 없이 시조카 둘만 데리고 말이죠. 저희 부부가 사는 동네는 미국에서 대도시도 아니고 그래서 주변에 볼 거라곤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남편과 저도 쉬는 날 1시간 2시간 떨어진 동네까지 가서 놀다 오곤 하니까요. 게다가 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데 신우가 오면 어떻게 일을 하나 싶었죠. 그래서 저희 집으로 오는 건 안 될 것 같다고 일단은 동네 자체가 너무 심심해서 와봤자 할 일도 없을 거고 그리고 저도 어쨌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여기저기 다녀줄 형편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대요. 하지만 막말로 여행자로 와서 차 한 대 렌트도 못 하는데 뭘 알아서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할수록 한 집에 있으면서 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신우 좀 말려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따지고 보면 자기는 누나를 몇 년 만에 보는 거라면서 그냥 저더러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되냐대요. 그리고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매정하게 안 된다는 소리가 안 나왔어요. 실제로 남편 말대로 신우하고는 몇 년 만에 보는 거였고 저야 신우랑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된 거지만 남편에게는 어쨌든 하나뿐인 누나니 보고 싶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한번 져주기로 했어요. 대신 이번 딱 한 번뿐이라고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했죠. 나는 평소처럼 생활할 거니까 그걸로 나중에 가서 서운한 애 어쩌네 그런 소리 하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걱정 말랍니다. 자기가 신우한테 말해서 저 난처하게 하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나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뭐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나 했던 게 역시나였습니다. 신우가 한국에서 비행기 뜨기 직전에 전화를 해와서는 자기를 공항으로 데리러 와야 한답니다.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자기 혼자 시조카들이며 짐이며 다 못 챙긴다고요. 너무 황당해서 남편한테 어쩔 거냐니까 한다는 말이 자기는 회사에서 회의도 있고 힘들 것 같은데 저더러 갔다 오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딱 잘랐어요. 분명히 나는 아무것도 신경 못 써준다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 알아서 하라고요. 그랬더니 결국 남편이 한인 택시를 불러서 공항으로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거리인지라 택시비만 500불도 넘게 나왔다나 봐요.
남편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서 저한테 궁시렁궁시렁 거리는데 짜증을 낼 거면 당신 누나한테 내라고 했어요. 당신 누나가 무턱대고 와서 이렇게 된 건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신우는 신우대로 한다는 말이 타고까지 왔는데 자기를 어떻게 직접 데리러 안 오고 택시를 보냈냐면서 서운하답니다. 자기나 시조카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그러면서 짐도 많은데 눈치가 보였느니 어쨌느니? 아니 하다못해 그 짐들 속에 저나 저희 남편을 위한 팬티 한 장이라도 들어있었으면 제가 말을 하네요. 무슨 어디 패션쇼라도 하러 온 건지 전부 다 자기 옷에 신발에 가방에 거기다 저희 집은 방 3개에 화장실은 2개로 미국 집 치고는 비교적 작은 편이거든요. 다만 저희 부부한테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사이즈다 보니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 3개 중 하나는 저희 부부 방이고 하나는 제가 사무실 대용으로 쓰고 있다 보니 남는 방은 하나뿐이에요. 신우한테도 미리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는 어떻게 자기가 아들들 데리고 한 방을 쓰느냐고 제 사무실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은 안 된다. 여기 컴퓨터도 그렇고 중요한 게 너무 많다니까 자기 애들이 문제 아들인 줄 아냐면서 얌전히 쓰면 될 거 아니냐고 억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올 거면 그냥 호텔 구해서 그리 옮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말을 뭐 그렇게 하냐면서 서운하네 어쩌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들은 찌개든 국이든 뭐라도 있어야 밥을 먹는데 왜 집에 빵 조각이랑 시리얼밖에 없냐 니들은 밥도 안 먹고 사냐. 아니 그 정도로 애들이 한식이 있어야 하면 엄마가 돼서는 좀 챙겨오던가 자기 옷만 잔뜩 들고 와서는 어쩌라고 남의 살림살이를 타박하는 건지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일할 거만 챙겨서 제가 호텔에 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안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랬다간 신우가 아주 지 세상이다 하고 활개를 치고 다닐 것 같고 그 꼴을 보면 정말 제가 쓰러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기로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지옥 같던 2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다 적지는 못했지만 자기 데리고 아울렛 좀 가달라. 이 가방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살 수 있나 알아봐달라. 남편한테는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좀 가달라. 어째달라 저째달라. 진짜 막말로 남의 집에 와 있으면서 밥 한 끼 사지도 않는 주제에 바라는 건 왜 이렇게 많던지요. 그래서 신우가 가기로 한 전날 밤엔 정말 기뻐서 웃음이 배실배실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신우가 할 말이 있다더니 애들은 두고 가면 안 되냐대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그 2주 사이에 애들 영어 실력이 제법는 것 같다면서 이참에 이 환경에 좀 더 노출을 시켜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잠깐 얘기 좀 하자더니 이게 저는 그냥 귀찮아서 싫은 거겠지만 애들한테는 앞날이 걸린 문제 아니겠냐면서 삼촌과 외숙모로서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입니다.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렇게 도움을 주고 싶으면 당신이 데리고 어디 나가서 지내라고요. 그리고 결국 제가 너무 안 된다고 완강히 버티니 남편도 별 수 없다 싶었는지 신우한테 미안하다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그것도 듣는데 짜증이 나대요. 그런데 신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저희가 언성 높여 싸우는 게 분명히 다 들렸을 텐데 미안하다는 자기 동생한테 기껏한다는 소리가 너 네 마누라 무서워서 가족도 나 몰라라 하냐면서 사는 게 불쌍하네 어쩌네 그러더니 저더러 진짜 못됐다나요? 진짜 꼴 같잖아서 대꾸도 안 하고 방문 닫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마침내 신우가 떠나는 날인 만큼 공항에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이 그렇게 되면서 안 가겠다 했거든요. 남편 역시 회사를 빠질 수도 그렇다고 늦게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참고로 신우가 와 있는 동안 신우가 요구하는 게 워낙에 많았고 남편은 바보천치 마냥 그걸 다 맞춰주느라고 회사 생활을 말 그대로 개판을 쳤던 모양이에요. 오죽하면 인사팀에서 혹시 해고시켜달라고 이러는 거냔 식으로 물어오기까지 했을 정도로요. 그래서 남편도 못 데려다 준다고 하니까 신우가 다 필요 없다면서 자기가 핸드폰하고 씨름을 하더니 택시 불렀다며 인사도 없이 가버리대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도 남았어야 하는 시간에 신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엉엉 울면서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공항 근처까지 간 건 맞는데 기사도 의사소통이 안 되니 짜증이 났는지 그냥 신호랑 시조카들 그리고 집만 길가에 내려주고 가버렸던 모양이래요. 돈도 돈대로 잔뜩 받아갔고요. 어휴. 한심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편으론 꼬숩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신호 있는 곳으로 내달려서 공항일까지 다 봐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표도 새로 사야 된다 해서 신호가 또 돈 300을 우습게 써버렸다나요. 그러면서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제가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걸 내가 왜 물어주냐니까. 제가 처음부터 약속대로 데려다 줬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요. 미친. 제가 남편더러 이혼당하고 싶어서 안달난 거 아니면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남편은 제가 실없는 소리 안 하는 성격인 거라니까 제 입에서 이혼 소리 나오면 그날로 끝이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용해지긴 했는데 휴. 진짜 마음 같아선 한국 쫓아가서 신호머리털 다 뽑아놓고 싶지만 일단은 그렇게 개고생하고 갔다는 걸로 위안을 삼으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버지의 억지에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비단 아버님 때문만은 아닌 것도 같아요. 아버님이 억지를 쓰신 건 맞지만 남편이 얼마든지 중간에서 잘라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오히려 이제 저도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자식으로서 부모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한번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아닌 건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이제 다 끝이에요. 끝!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만났을 당시 남편은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제 나름대로 온라인에서 문구 사업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난 것은 아니어서 저도 남편이 어디를 다닌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 연봉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까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귀다 보니 서로 성격도 잘 맞고 성향도 비슷해서인지 어느샌가 결혼을 전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남편 쪽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공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아버님과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신 어머님 그리고 남편보다 2살 어린 저랑 동갑인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어디 특별히 아픈 데 없었고 남편 말로는 아버님 앞으로 연금이 나와서 노후도 딱히 걱정할 게 없었죠. 한마디로 그냥 평범하고 무난했어요. 그리고 저희 쪽도 뭐 크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 굳이 비교해서 따져보자면 남편 쪽보다 저희 친정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정도였달까요. 친정아버지께서 경기도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셨거든요. 제 위로는 오빠가 2명 있는데 큰오빠는 원래부터 아버지 사업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늘 입버릇처럼 자기는 컴퓨터랑 씨름하는 게 좋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작에 그쪽 분야로 빠져버렸죠. 반면에 작은 오빠는 친정아버지의 외모며 성격까지 쏙 빼닮아서 그런가 아버지 사업을 엄청 욕심내더라고요. 오죽하면 큰오빠랑 저랑 작은 오빠를 야심가라고 불렀을 정도니까요. 아무튼 아니나 다를까 작은 오빠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밑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착실하게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오빠처럼 아버지의 사업과는 별개로 나름대로 목표도 있고 욕심도 있던지라 제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정아버지가 미처는 당신이 대주시겠다며 한번 해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업비용 3천을 지원받아 나름대로 사업이란 걸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남편과 이혼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저희 아버지 회사거든요.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난감하네요. 사실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분인 줄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아버지가 당신 스스로를 늘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달리 특별한 이유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사업한다고 하면 갑자기 질문이 많아지고 그거에 일일이 대답하기가 귀찮으시다고요. 그런데 그냥 장사한다고 그러면 무슨 장사냐 정도만 묻고 끝나는 경우가 잦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장사한다고 하시는 건데 상견례 자리에서도 워낙 장사한다 소리가 입에 붙었다 보니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후로 바로 대화 주제가 다른 걸로 바뀌어서 딱히 뭐라 정정할 기회가 없으셨던 거죠. 저도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고요. 그런데 지난달 남편 회사의 창립 기념일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안 가도 된다길래 저도 모처럼 남편이랑 같이 쉬려고 일하는 스케줄을 좀 조정해 두었죠. 그런데 저희 둘 다 쉬는 걸 어떻게 하신 건지 아버님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모처럼 가족끼리 얼굴 좀 보자며 내려오라시대요. 남편과 둘이 놀고 싶었기에 김이 팍셌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 싫다 좋다 할 상황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니 뭔가 분위기가 평소랑 좀 다르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온다고 해서 어머님이 특별히 부엌에서 요리를 하신 적은 없으셨는데 그날은 어째서인지 상다리 부러지게 한상 제대로 차려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평소에 가족 모임에는 코빼기도 안 비추던 신우까지 집에 있었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가족끼리 얼굴이나 보자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더러 니네 아빠가 한다는 장사는 잘 되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결혼 초부터 니네 엄마 니네 아빠 하시는 게 듣기영 거슬려서 남편을 통해서도 몇 번이나 조심해달란 의견을 전했고 심지어 지난번 모임 자리에선 대놓고 니네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까지 했는데 또 그러시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 못 고치는 불치병인가 보다 생각하곤 별다른 말씀은 없으신 걸 보니 괜찮으신 것 같아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저더러 됐든 못됐다며 끝까지 거짓말할 거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황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니까 친정아버지가 사업하신다는 걸 당신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끝까지 제대로 말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아차 싶기도 했고 하지만 이게 또 못됐다 거짓말을 한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가 잘못한 건가 싶기도 했지만 일단은 아버님이 많이 언짢아 보이셨기에 죄송하다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어디서 사업 얘기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기도 했고 말할 타이밍을 놓쳐서 그랬다고요. 그러자 아버님 목소리가 한결 누그러지더니 앞으로는 가족 사이에 비밀 같은 건 만들지 말랍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서운하다고요. 그러면서 가족끼리는 항상 서로 모든 걸 공유해야 하고 도와줘야 하고 지켜줘야 한다면서 일장연설을 하시대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아버님이 그동안 저한테 많이 서운하셨나 보다 싶어서 내내하며 열심히 듣고 리액션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늘어놓으신 그 모든 말씀이 실은 당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밑밥에 불과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신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였죠. 저와 동갑인 신우는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온 뒤 이후로 한참을 백수로 지냈어요.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했다고는 하는데 길어야 한 달이고 한 달도 못 채우는 일이 허다했다고요. 그러다 저랑 남편이 연애를 시작하던 시기에 어렵게 한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시댁 식구들끼리 모여서 무슨 축하 파티니 뭐니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때려치고 나왔더라고요. 수습기간도 못 채우고 나왔다니 솔직히 그런 사람을 저는 제 주변에선 본 적이 없어서 회사가 어지간히 이상했나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무래도 신우가 남들보다 늦게 입사를 했으니 신우보다 어린 사람이 신우 사수였나 봅니다. 그리고 사수는 어쨌든 사수니까 신우를 가르쳤어야 했고 그러니 이래라 저래라 좀 뭘 시켰나 봐요. 그런데 신우는 어린 게 사수랍시고 자기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대는 걸 못 참겠더래요. 자기가 몇 살이나 언니인데 말끝마다 누구누구 씨 하는 것도 듣고 있기가 힘들었다나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관두고 나왔답니다. 남편 딴에는 자기 여동생이 정말 애완이 많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 듣는 내내 황당하기 짝이 없대요. 아무리 사회생활을 안 해봤어도 그렇지 겨우 그런 이유로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3개월도 못 버티고 때려치고 나오다니 입 밖으로 차마 말은 안 했지만 어디 가서 일하기는 글렀네 싶었죠. 아무튼 아버님께서는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작은 오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시더니 저더러 너는 왜 안 들어갔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나름의 목표가 있어서 안 들어갔다니까. 그러면 네 자리는? 하고 물어보시대요. 순간 벙쪘어요. 회사에서 일을 안 하는데 제 자리를 왜 찾으시나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자리라니 무슨 말씀이시냐? 제 자리 같은 건 없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더러 맹출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짤려는 거예요. 자식이 다 똑같은 자식인데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건 안 하건 제목도 있는 거라면서 저더러 당장 내일이라도 친정아버지 만나서 자리를 하나 만들어달라 하라나요? 그리고 이때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버님이 왜 갑자기 저희 친정아버지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괜찮다는데 자꾸 제 자리가 어떻고 하시는 것도 듣기 불편해서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떨어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신경 끄세요 하고 싶은 걸 그나마 남편의 아버지라서 참고 돌려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알아서 한다가 아니라 내일 가서 당장 결판을 지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때는 말이 안 통하는구나 싶어서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친정아버지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아버님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면 제 자리만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신우를 앉히면 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정말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하고 반문하니 설마 네가 자리 하나 만들어 달라면 네 아버지가 너 모른 척 하겠냐고 그러니까 가서 자리 하나 만들어 오래요. 그리고는 신우가 이래봬도 직장 생활도 해봤으니 금방 적응할 거라나요? 그래서 아버님더러 신우가 전에 들어갔던 회사에서 말도 안 될 이유로 3개월도 못 버티고 나오지 않았냐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회사라고 해서 얼마나 버텨낼 수 있겠냐고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신우가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평사원 자리 말고 제 자리로 가겠다는 거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설마 사장 딸 자리에 앉아있는데 누가 함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겠으며 자기 이름을 막 불러대겠냐입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를 어디에 앉히실 생각이었는지 어떻게 하냐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는 친정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친정아버지 회사가 무슨 아르바이트생 구하는 카페도 아니고 그리고 저랑 신우랑 엄연히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제 자리를 꿰차겠다는 건지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사람 부담스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네요. 아버님도 직장 생활 안 해보신 것도 아니면서 왜 상대방 난처할 걸 생각을 안 해주시냐고 너무 서운하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얼굴색이 붉어지더니 저랑 남편더러 밥 따먹었으면 그만 가보랍니다. 그리고 저도 밥은 반 공기도 넘게 남아있었지만 입맛이 뚝 떨어진 상황이라서 네 하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짐 챙겨서 현관으로 향하는데 제 뒤통수에다 대고 아버님이 가족 간의 정인이 을이니 그딴 것도 모르는 모진엑스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한마디 하려고 뒤돌아봤다가 괜히 친정부모님 얼굴에 먹칠할까 싶어서 꾹 눌러 참고 대신 나름대로 기분 나쁜 티 낸다고 안녕히 계시라 소리도 안 하고 현관문 꽝 닫고 나왔어요. 그러자 남편도 허둥지둥 따라 나오긴 했는데 결국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남편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말이라도 한번 알아볼게요 하면 좀 좋냐고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 끝에 꺼내신 이야기겠냐며 그걸 면전에서 안 된다고 무안을 줬다며 욕먹어도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아버님이 정말 고민하신 거 맞냐고 되물었습니다. 생각이란 걸 제대로 하셨으면 그런 이야기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정상 아니냐고 지금 아버님 때문에 벌써 몇 사람이 불편해졌냐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싫다고 했으면 포기를 하셨어야 하는데 아버님은 기어이 수소문을 해서 저희 아버지 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내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버지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는 당신이 누구누구 시아버지인데 사장하고 통화 좀 하자고 했다나 봐요. 친정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돈이 회사로 전화를 걸어왔으니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친정아버지 말씀이 제가 쓰러졌나? 무슨 일이 생겼나? 순간 오만 가지 생각에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아셨대요. 그런데 기껏 전화를 받으니 아버님께서 저희 친정아버지더러 당신이 훌륭한 인재를 하나 알고 있다며 소개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셨던 거죠. 그런데 하다못해 동네 슈퍼도 사람 하나 뽑을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 아무렴 저희 아버지 회사라고 그런 게 없었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러지 마시고 이력서를 보내달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가족끼리 무슨 이력서냐며 성실하고 착하고 정직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시더래요. 그리고 그런 아버님의 반응에 친정아버지도 화가 나서 이력서 하나낼 성의도 없는 사람이 일은 똑바로 하겠냐며 다른데 알아보시라 하곤 전화를 끊어버리셨다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전 정말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죠. 하지만 어차피 돌아오는 주말에 다시 한번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꼭 참고 주말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버님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으신 만큼 그냥 전화로 따지고 말 일이 아니다 싶었죠. 그리고 마침내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아버님이 저를 보시더니 넌 뭐하러 왔냐며 시비를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라고 오고 싶어 왔겠냐고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걸 느끼셨는지 어머님이 저더러 그냥 가라며 제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순순히 돌아 나올 거였으면 애시당초 가지도 않았겠죠. 저는 아버님 눈을 똑바로 보고는 저번부터 왜 이렇게 경솔하시고 경우가 없으시냐고 물었어요. 세상이 아버님 뜻대로 돌아갈 정도로 아버님 뭐나 되시냐고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까지 놀래서는 저더러 약 먹었냐며 왜 이러냐고 안절부절 못하대요.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이참에 할 말은 다 해야겠다 싶어서 아버님더러 억지 좀 부리지 마시고 사돈 어려운 줄 좀 아시라 했어요. 그리고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는 신우한테도 능력이 안 되면 성실하기나 하던가 성실하지도 않으면 욕심이라도 없던가 주제 파악 좀 하라고 한마디 해버렸네요. 아버님한테 그렇게 퍼붓고 나왔으니 남편도 열받았겠죠. 남편이 저더러 이혼하자대요. 자기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하고 한 이불 덮고 못 산다고요. 그런데 저라고 그렇게 내지를 때 이혼 생각 안 했겠어요? 그래서 원하는 바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진짜 지독하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래 너는 염치 없고 나는 지독하고 독인객인이니 결혼했겠지 하고 빈정거렸네요. 그리고 남편과는 완전히 헤어지기로 했죠. 한편 신우한테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저더러 사람 그렇게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답니다. 자기라고 뭐 저희 아버지 회사가 가고 싶었는 줄 아냐며 이제는 저나 저희 아버지가 와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가줄 거라나요? 사실 신우랑 얘기를 많이 해본 사이가 아니라 신우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감이 안 왔는데 그 문자 받으니까 이거 완전 정신줄 놓고 사는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예 그러세요 하고 답장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어휴 그래도 하고 싶은 말 어느 정도는 다 토해낸 것 같아서 후련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여전히 찝찝하고 짜증도 나고 그렇네요. 진짜 그지 같은 인간들 때문에 괜히 이혼 엿딱지나 달게 되고 어쩔 수 없죠 뭐. 인생 공부한 셈 치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졸렬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너무 열받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돈이 많다는 소리나 들었지. 저는 딱히 득본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더러 재산 물려받을 거면 자기 식구들한테 납작 엎드려서 살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나 그 정도로 궁하지 않다고 됐다고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남편 차버리려고요. 남편과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32로 결혼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지인들을 보고 있자니 시간 낭비도 저런 시간 낭비가 있나 싶대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 생각이 없던 것은 아니었기에 지인의 추천으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여러 남자를 소개해줬는데 생각처럼 쉽게 인연이 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마지막이다 하고 나간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된 남편이었네요. 아무래도 결혼정보회사를 중간에 끼고 한 만남이다 보니 남편의 조건에 대해선 이미 어느 정도 들은 바가 있었어요. 만남을 주선한 플래너 말로는 남편 자체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그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현찰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저희 친정은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의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저 하나 시집 보낼 정도의 경제적 여유는 있으셨지만 현찰로 10억이니 20억이니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괜히 주눅이 들어서 나가도 되나 싶었는데 플래너가 제 사진을 남자 쪽에 보여줬더니 너무 만나고 싶어 하더랍니다. 자기가 이미 제 조건도 다 얘기해뒀다면서요. 그래서 그래 한 번 만난다고 무조건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만나기나 해보자 하고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온 남편은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명품을 입고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근사한 외제차를 끌고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평범하고 소탈해 보였달까요? 그리고 저는 어리석게도 진짜 부자들은 겉으로 티를 안 낸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에휴, 이렇게 적다 보니 제가 정말 제 발등을 찍었네요. 사귄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먼저 결혼하자며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데이트를 하는 동안에는 남편이 정말 부자인가 싶을 정도로 씀씀이가 크지 않았거든요. 데이트 비용도 6대 4 정도로 부담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자 시댁에서 먼저 경기도에 집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뜻밖의 제안에 놀랐지만 솔직히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버지께서 대번에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집값이 얼마건 간에 우리도 반은 보태겠다고 전화하시대요. 덧붙이시기를 여자도 어느 정도는 해가야 제 목소리를 내고 살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집값에 보탤 돈이 있으면 차라리 예단을 해오라며 현찰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화저희 친정부모님이나 1차로 마음이 상했죠. 솔직히 저도 결혼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남사스럽긴 한데 예단이란 건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파트에 제 돈을 넣어두면 제 지분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니까 만일에 상황이 벌어져도 제가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예단으로 1억은 못 해가지만 어머님 가방 정도는 해드리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댁 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집을 사주겠다는데 어떻게 맨몸으로 올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이때 저랑 친정부모님이랑 2차로 또다시 마음이 상했네요. 오죽하면 남편한테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결혼이고 뭐고 없던 걸로 하자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이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무조건 자기가 다 잘못했다며 싹싹 비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전부 신우들 때문이랍니다. 신우들이 자기들도 시집갈 때 현찰로 예단해 갔으니까 저도 해오는 게 맞는 거라면서 어머님더러 꼭 받아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튼 그래도 뭐 남편이 하는 말이 앞으로는 신우들이 뭐라건 자기도 어머님도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사정을 하대요. 그래서 결국 파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고 계획대로 식을 진행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2억, 친정에서 2억 지원받아 서울에 전세로 구했고요. 나름대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집에 새 가정가구까지 들어오고 나니 비로소 결혼을 했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도 잠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이었어요. 결혼 당시 남편이 말하길 시조부모님 재산은 절에서 지내고 아버님 재산은 어머님이 없애셨다대요. 그래서 다가오는 설에는 당일 점심은 시댁에서 먹고 저녁은 친정에서 먹어야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어머님이 문자로 올해부터 다시 제사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하셨다는 소식을 보내오셨습니다. 깜짝 놀라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으니 어머님이 글자 그대로라고 이제 다시 제사를 지낼 거라시대요. 절에 맡긴 시조 부모님 제사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머님이 너무 고생스럽지 않으시겠어요 하니까 어머님이 왜 당신이 고생스럽냐입니다. 그리고 그때 고생은 내가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죠.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원래 당신 집은 제사가 이렇게 죽었다 살았다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소리가 그런 게 아니라 신우들이 이제 며느리도 들어왔는데 제사를 다시 지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결혼 전 예단의 악몽이 떠오르면서 이 신우들을 진짜 어떡하면 좋지 싶대요.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내 제 나름대로 좋게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신우들이야 꼴보기도 싫었지만 제사 자체만 놓고 보자면 언젠간 조상덕 보는 날이 있겠지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내보자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이 무색하게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어머님이 제사 준비를 해야 하니까 저더러 하루 일찍 내려오라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전날까지 야근하고 너무 피곤했지만 이튿날 이른 아침 바로 어머님 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어머님 댁에는 황당하리만치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저는 어머님이 장은 봐놓으셨겠지 했는데 오히려 어머님이 저한테 빈손으로 몸뚱이만 덜렁덜렁 왔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제사 준비도 짜증이었는데 도착하기가 무섭게 싫은 소리를 들으니 저도 사람인데 기분이 좋을 리 있었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장이나 보고 오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남편은 따로 할 일이 있다며 저더러 혼자 대형마트 가지 말고 시장에 가서 장 봐오라시대요. 내가 무슨 하녀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울분이 터지더라니까요. 그런데 저를 더 열받게 한 건 힘들게 시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니 따로 할 일이 있다던 남편이 보란듯이 거실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던 거예요. 그 꼴을 보고 순간 욱해서 남편을 깨우려니까 어머님이 운전하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저더러 깨우지 말랍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저는 당신과 따로 할 일이 있다며 따라오라더니 부엌으로 향하시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이 시키는 온갖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저 먹을 간단한 음식 정도나 해봤지 전이고 나물이고 해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명절 당일날 어머님과 남편이 제사를 지낸다고 설치는 동안 저는 결국 몸살이 나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괜찮냐고 한번 묻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저더러 도움이 안 된다면서 면박만 주시대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중 제 손을 안 거친 음식은 하나도 없었는데 말이죠. 정말 너무 서러워서 결국 어머님 눈을 피해 남편한테 친정엔 언제 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신우들이 온다고 했다며 신우들은 보고 가야 된다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데 무슨 신우들까지 보고 가라는 건지 진짜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그러면 당신은 여기 있다가 신우들 보고 오라고 나는 먼저 친정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그렇게 먼저 가버리면 신우들이 좋다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우들하고 좀 친해지려면 언니하고 살갑게 달라붙고 아양도 떨고 해야 할 거 아니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뭘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냐고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는 신우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 그냥 친정에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콜택시 불렀죠. 그리고 그날 일로 결국 남편 말에 의하면 제가 제대로 신우들 눈밖에 났다고 하대요. 그러면서 신우들하고 사이 틀어져서 저한테 좋을 게 뭐가 있겠냐며 제발 잘 좀 해보라는 거예요. 신우들은 나한테 잘하는 게 쥐뿔도 없는데 왜 나만 맨날 신우들 기분을 살피라는 건지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더러 세상에 어떤 인간관계가 한 사람만 잘하게 되어 있냐고 따졌습니다. 나는 뭐 신우들이 좋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줄 아냐고 당신 누나들도 나한테 벌써 투아웃 쓰리아웃이지만 그냥 내가 참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신우들이 저한테 잘 보여서 덕볼 게 뭐가 있냐입니다. 신우들이 저한테 아쉬울 게 뭐가 있겠냐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런 논리라면 저도 신우들한테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기어이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엊그제가 아버님 제사였는데 어머님께서 저더러 이번 아버님 제사 때는 신혼의 내외뿐만 아니라 시조카들도 온다며 저더러 음식을 넉넉히 하라시대요. 그리고 제 기억 속 시조카들은 애들이 어리긴 했어도 먹성이 웬만한 성인 뺨치는 수준이었거든요. 게다가 둘째 신우는 입이 어찌나 까탈스러운지 저희 결혼할 때도 예식장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건 짜고 저건 달고 어쩌고 저쩌고 오죽하면 그 좋은 날 너는 집에 가서 해먹어 그 소리가 목구멍 밖으로 나오려고 하더라니까요. 아무튼 그런 시조카들 먹일 음식까지 하라니까 너무 열받더라고요. 제가 먹을 음식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드실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 조상을 모시는 것도 아닌데 내 허리만 죽어나겠구나 싶은 게 속 터지대요. 어머님은 사람들 많으면 정신없으니 저희 집에서 명절 음식을 해오라셨지만 저도 저희 집에 기름 냄새 배는 거 싫고 그래서 그냥 장본 거 다 챙겨서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신우들도 오면 일 좀 나눠서 하자고 얘기 좀 해볼 생각이었죠. 아니 그런데 이 인간들이 명절 당일 점심시간도 한참 지나서야 하나씩 얼굴을 들이밀대요. 그리고 이로 인해 저도 친정에 가는 시간이 하염없이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점심때 온다고 해서 얼굴만 보고 얼른 친정에 갈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점심시간도 다 지나서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점심을 안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우들이고 어머님이고 할 것 없이 저더러 밥 좀 차려달라는데, 아니 지 자식들 하나씩 옆구리에 딱 끼고 앉아서는 넋놓고 저만 보고 있는 게 어처구니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숨어버렸어요. 그리고는 10분이고 15분이고 안 나가고 버텼죠. 그러다 한참 만에 나오니 그새 얼마나 먹었는지 설거지가 산더미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너는 밥도 안 차렸으니 설거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황당해서 밥도 안 먹은 사람이 왜 설거지를 하냐고 되물었어요. 신우들이 애들도 아닌데 먹은 사람이 치우는 건 상식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할 말이 마땅히 없으셨는지 너 잘났다며 하기 싫으면 냅둬라 하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신우들이 저더러 너무 한다는 거예요. 늙은 시어머니한테 일하라고 하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딨냐며 우리 엄마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며느리 들일 때 너무 경솔했어 하는데 누가 할 소리를 하나 싶대요. 그래서 저도 저야말로 언니들 같은 신우들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 봤을 텐데 정말 경솔했던 것 같다고 후회된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제사 때부턴 음식 안 하겠다고, 며느리 잘못 봤다 후회된다 하시는데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했죠. 그랬더니 큰 신우가 저더러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하더니 저희 집에서 그러라고 배웠냐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가 뭔데 가정교육을 운운하나 싶은 게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너는 그러라고 어머님한테 배웠냐고 너나 할 도리 잘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지 아버지 제삿날 와서는 하는 일이라곤 밥 처먹고 사람 갈구는 거밖에 없냐 했더니 신우가 저더러 미친 엑스 아니냐며 욕을 하고는 저더러 당장 꺼지라나요. 그래서 가지 말래도 갈 거라고. 저도 똑같이 소리 지르고 신우 신발 발로 걷어차고 나와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냐면서 이제 신우들하고 틀어졌으니 어쩌면 좋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아까 어머님이랑 신우들이 나한테 하는 거 못 봤냐니까 남편이 한다는 말이 원래 있는 집에 시집 오면 그 정도는 다 겪는 거라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있는 집이란 소리에 결혼할 때 혹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살면서 막말로 현찰부자고 뭐고 전혀 실감을 못했거든요. 허구한 날 땅이 얼마가 있는데 그게 얼마짜리네. 천년만년 돼 보이는 낡아빠진 옷으로 이게 그 당시에 얼마를 주고 산 옷이네.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이 정말 돈이 많은지 어쩐지 내가 알게 뭐냐고 해버렸어요. 막말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냐곤 돈 100만 원도 없는데 있는 집 며느리 같은 소리 한다고. 그리고 나도 시집 올 때 당신만큼 해왔다고 쏘아붙였죠. 그랬더니 남편이 말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자꾸 그러면 나중에 재산 물려받을 때 저는 하나도 못 주게 할 거래요. 황당해서 어차피 어머님 재산이 당신한테 나가지 나한테 오는 줄 아냐고 협박할 걸 협박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친정 부모님 재산 받으면 내 한 몸 건사하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으니 걱정 말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저는 제 짐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내내 생각해봤지만 벌써부터 돈 몇 푼 가지고 생색내는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줏대 없는 어머님도 버겁고 개념 없는 신우들 상대하기도 짜증나는 판국에 남편 하나라도 멀쩡하면 그럭저럭 살 텐데 그마저도 안 되니? 하다못해 제가 무슨 재벌가 며느리나 되면 모를까 돈 몇 푼도 못 쓰고 벌벌 떠는 주제에 유세나 부리는 집구석에서 제가 뭐 한다고 버티고 있나 싶어서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저를 잡겠지만 이제는 전처럼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